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월가의 소식 전해드려야겠는데요. 오늘 한 4일 쉬시더니 정말 많은 꼼꼼한 내용들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자, 그래나르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푹 쉬셨습니까? 네, 쉬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빨리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연말 정리해보고 이제 올 한 해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연말을 정리해보면은, 내년 올해죠. 올해 이제 시장을 뭘 관심을 가져야 될지가 눈에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융시장 지표 한번 먼저 볼까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보면은, 확실히 주식시장이 상승세가 컸죠. 그래서 누구는 이제 뭐 작년 연초에 나스닥 그 인덱스만 펀드만 들고 있었어도 네.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을 건데 라면 후회를 좀 하세요. 그런데 뭐 그건 지나간 일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채는 재미가 좀 없었어요. 올해 작년에요. 그래서 올해는 좀 기대가 된다. 반대로. 그리고 통화시장 같은 경우 이제 코인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는데 코인을 사신 분보다 코인 관련된 주식을 사신 분들이 더 혜택을 그러니까요. 받다. 저 방금 전에 들어서 그렇죠. 깜짝 놀랐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비트팜즈 같은 회사는 뭐 네. 10배가 올랐으니까요. 10배요? 코인베이스가 한 3배, 4배 그런 거 정도. 알려주셨어야죠. 대표님. 저도 몰랐죠. 저도 설마 그렇게 될지. 모르고 나서야 네, 우리가 끝나고 발견하게 나서야. 되네요. 네, 뭐 유가 시장은 결국은 뭐 다양한 그 오펙이 뭐 일일 생산량 감축을 인위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결국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유가를 끌어내렸고요. 반대로 금 가격은 달러 약세에 동조화되면서 성과를 좀 꾸준히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는 업종별 움직임을 좀 볼 텐데요. 네. 그동안 2023년에는 뭐 IT, 그쵸, 커뮤니케이션 맞습니다. 이쪽이 네. 가장 강했죠. 네. 차트 보시면은 작년 업종 중에서 IT, 특히 이제 AI 관련주하고 반도체가 이제 강세를 보였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되는 경기 민감 소비재 여기가 이제 가장 강세를 보였어요. 뭐 텔레콤도 애플 위주로 이제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요걸 보신다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올해도 2024년도 IT라든지 이러한 전기차의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이제 하나의 첫 번째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작년에 못 오른 곳이 많아요. 보면은 뭐 산업재는 뭐 그냥 로봇주들이 좀 끌고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어요. 일라일리가 혼자 상승을 했지만은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힘을 못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이낸셜도 그렇게 큰 상승은 보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3, 4월 달에 이미 지역은행 파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크게 올라오지 못한 모습이고요. 리츠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듈런 쪽 보면 사실 대부분 보면은 금리 인상에 따른 그런 수혜를 보지 못하고 반대로 이제 부정적인 이제 영향을 받은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 종목들이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좀 받으면서 키 맞추기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두 개 이제 올해 관심 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이따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러면서 좀 한번 저희가 기술적 지표도 한번 좀 볼게요. 빅스. 예. 빅스가 12.45로 끝났어요. 작년에요. 역대 거의 최저치 수준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러게요. 시장이 이렇게 환호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빅스가 최저치로 가면은 이제 매도할 시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두 번째가 보시면은 S&P 인덱스도 보시면은 결국은 4,797까지는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역사적 연고점은 못 찍었는데 지난주 이제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좀 시장이 이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저기 단기 이평선하고 중장기 이평선이 조금 괴리가 커지면서 상대 강도 지수가 좀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고요. 저기 나스닥도 똑같습니다. 네. 결국은 15,000선 넘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다시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21선하고 60일 120선까지 양자 간의 괴리가 좀 커지는 부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기술적 지표를 갖고 본다면은 1월 달에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1월 효과는 좀 기대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켓 워치 같은 경우가 지금 얘기를 해줬는데요. 네. 지금 뭐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일단 시장이 과매수 상태다. 많이 올랐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극도로 투자 심리가 강세다. 너무 강세다. 그러니까 쉽게 아까 말씀드린 상대 강도 지수죠. RSI가 지금 과매수 구간이 70 이상을 계속 윗돌고 있다. 네. 세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빅스 지수 변동성이 거의 최저 수준이다.
항상 보면은 최저 수준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주식 시장을 비중을 줄여야 되는 타이밍이다. 네. 네, 이렇게 되고 마지막에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가 정체가 될 수 있다. 특히 이제 클리블랜드 연준이 12월 지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근원 CPI가 전월 대비해서 0.3% 정도 상승했을 거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둔화가 지금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거의 12월 달 고용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근데 견고할 것 같다. 그래서 연준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지속될 수 있으면은 1월 달에 봤을 경우에는 펀더멘탈은 이제 약간 한번 좀 사이드에 놓더라도 기술적 지표만 봤을 경우에는 1월 달은 조금 지금 조정장을 좀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또 얘기하는 게 뭐 1월 13일 날 대만에 이제 선거가 있어요. 네. 차잉원이 이끄는 민진당 지지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정권이 좀 바뀌게 되면은 아마 대만과 미국 간의 관계가 조금 어색해질 수 있다. 요거 있고요. 그다음에 3월 15일에 푸틴이 다시 또 이제 러시아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푸틴이 5선에 도전합니다.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치적 변동성도 네. 1월에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푸틴이 안 되면은 변동성이 커지겠죠. 뭐 푸틴은 되면은 뭐. 되는데 5선일 것 같아요. 이제 5선.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1월 달은 조금 다른 해와 좀 달리 네. 좀 시장을 조금만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좀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뭐 저희가 조심하라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조심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더라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한 해에 대한 키워드 사실 작년에는 AI 없었으면은 그쵸. 사실 큰일 날 뻔했잖아요. 큰일 날 뻔했죠. 네. 올해는 뭘까요? 그래서 올해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아까 이미 업종별 말씀을 드렸듯이 네. 작년에 이제 시장을 이끌어왔던 반도체하고 AI 산업, 그 다음에 친환경 전기차 산업, 네. 이 두 가지 산업이 올해도 과연 성장세를 이룩할 건가? 그 다음에 작년에 못 올랐던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약간 이제 손해를 봤던 이런 업종들이 과연 이제 올해는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후자는 제가 뭐 내일 한번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올해도 구조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냥 일반적인 성장이 아니라 이제 구조적으로 지금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 그다음에 친환경 산업은 성장을 이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네. 일단 AI 쪽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모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AI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가 AI 산업 먼저 볼게요. 아직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보면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다음에 구글의 GCS 같은 경우가 올해도 아마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최소한 한 매출이 20% 이상 더 올라갈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생성형 GPT 같은 경우도 지금 구글의 바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그다음에 X의 그로까지 지금 이제 가세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지금 메타도 이제 약간 사업 전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작년에 워낙 메타버스 쪽에서 이렇게 재미를 못 본 상태라. 그래서 여기도 지금 생성형 GPT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생성형 GPT는 지금 뭐 공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요 비율을 한다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더 회사들이 진입을 하지 않겠느냐. 올해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 여기도 지금 평균 한 20% 이상 성장을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맞춰 갖고 반도체도 이제 AI 부스터를 제공해 주는 뭐 GPU, CPU, 뭐 NPU 같은 경우는 뭐 다 미국이 이미 점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여기에 칩을 제공해 주는 파운더리라든지 HBM 쪽에서 아마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램리서치 뭐 이런 아니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회사들까지 올해는 공급을 더 늘리는 수요가 부족해 늘리는 그런 쪽으로 가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은 여기다 또 정부 이제 반도체 보조금이 이제 본격화되죠 올해부터. 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은 아마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으로 함께 이어진 이 산업은 올해도 구조적 성장을 이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다른 것보다 핵심 포인트는 아직도 공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리고 더 성장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여기에 구조적 성장이 간다면 결국 밸류에이션이 지금 높다라기보다는 계속 재조정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가장 먼저 저희는 이제 AI 쪽하고 반도체 쪽에서 좀 기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주말 사이에
챗 GPT를 활용해서 그 HTML 네. 있잖아요. 그 네. 수정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어. 사실 저는 HTML이라는 것 자체를 전혀 모르고 그래서 항상 그 웹마스터 분들께 의뢰를 하고 그랬었는데 한번 심심해서 이렇게 HTML 긁어서 제가 바꾸고 싶은 거를 만약에 여기서 글자 크기를 뭐 굵게 하려면 혹은 뭐 이 페이지를 뭐 바를 남겨두고 글자만 삭제하려면 어떻게 바꿔야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친절하게 정말 자세하게 쫙 알려주는 거예요. 수정을 어디를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렇게 수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가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가 그 챗GPT가 하라는 것을 했더니 근데 너가 이래 하라는 대로 했는데 뭐 글자가 뭐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아 죄송해요. 제가 그 뭐 누락을 했네요 하면서 다시 또 수정된 걸 알려주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약간 문과라서 그런지 와, 이 정도라면 우리 웹마스터 분들 직업이 조금 위태로워질 수도 있겠는데? 맞아요.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면서 네. 코딩도 굉장히 또 잘 짜준다고 네. 네.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앞으로 AI 그 챗 GTP 때문에 없어질 GPT? 네. 없어질 직업군. 직업군이 첫 번째가 뭐 세무사, 회계사, 그쵸. 변호사 이렇게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나의 뭔가 그런 숫자들을 그쵸. 넣고 내가 만약에 뭐 세금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겠어라고 하면은 다 그 다양한 알려주는 방대한 네. 자료를 쫙 수집해서 네. 알려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사실 기술의 발전을 같이 발맞춰가지를 못해서 뭘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그죠. 이번에 HTML의 수정을 해주는 걸 보고 대단하다. 지금 수요가 이제 단순한 거 이거 하나 지금 하신 거잖아요. 저는 정말 근데 할 줄 아는 게 앞으로 없어서. 이제 이 얼마나 많은 수요가 그쵸. 들어오겠어요. 근데 아직 공급은 거기에 지금 따라갈 지금 아직 수준도 안 된다. 이 정도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포인트가 이제 구조적인 성장 사업이 EV 쪽, 네, 전기차 쪽이라고 전기차. 하셨는데 이게 과연 그럴까요?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년에 부정적이죠. 봤던 네.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네, 일단 오늘이 이제 그 테슬라가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할 거예요. 인도대수. 예, 인도대수 이제 발표를 할 건데 그거보다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는 아마 전기차가 정부의 대중화 정책에 따라서 기업들의 수혜가 지속될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중국은 이미 사실 대중화된 상태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작년이죠. 2023년도에 전체 미국 내 신차 판매량 중에서 전기차 비율이 많이 올라봤자 한 9.9에서 한 1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2032년까지 정부는 67%까지 확대를 해야 대중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본다면은 지금 테슬라가 올해 작년이죠. 죄송합니다. 자꾸 헷갈려요. 작년에 네. 180만 대를 인도를 했는데 그중에서 미국에서는 100만 대밖에 안 돼요. 예, 그다음에 테슬라 이외에 지금 문제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테슬라는 여기에 맞춰 갖고 지금 가격 인하를 계속 지금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대중화 정책으로. 그리고 멕시코라든지 아니면 인도 공장에서 내년 같은 경우에 이제 120만 대 이상을 더 추가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이즈를 계속 늘려가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 돼 갖고 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내연기관 업체죠. GM하고 포드도 전기차 생산량 확대를 이어가라는 게 계속 지금 정부의 지금 주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아마 GM하고 포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비안 같은 경우가 내년에 한 10만 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도에 20만 대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G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한 12만 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런데 2025년까지 한 100만 대 계획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포드도 지금 올해 한 13만 대밖에는 생산을 안 했어요. 그런데 내년에 한 60만 대. 내후년 2025년대는 200만 대 계획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정책의 보조금 플러스 아마 이 대중화 정책에 계속적인 수혜를 본다면은 전기차 업종도 아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구조적 성장이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연초에 사실 테슬라 주식이 90달러 거의 100달러가 깨졌었거든요. 네. 깨진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연말까지 해서 결국 250달러까지는 이제 이끌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내년도에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들까지 주가 지수를 이제 상향 조정하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60달러까지 상향 조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은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전기차 산업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내연기관 자동차들까지 이제 이 정부 보조금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조금 더 구조적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야로 계속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올해도 올해도죠. 올해 제가 작년 4분기에 조금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좀 많이 나왔는데 그쵸. 아마 올해는 정부 정책이 조금 더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던 시장이 과연 올 한 해 전기차 관련해서는 어떤 이야기들 또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될지 여부터 잘 지켜보시는 게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사실 4거래밖에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근데 네. 보니까 뭐 경기 중에서 제조업 경기를 가늠하는 내용들의 지표가 굉장히 많이 발표되더라고요. 저희 주 일정 한번 보시면요. 네. 일단은 오늘 테슬라 4분기 판매 데이터에 조금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하죠. 이걸 좀 일단은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중국 데이터 굉장히 좋을 거라고 네, 좋을 거라고 예상이 나와갔고요. 나왔었잖아요. 한 주에만 거의 중국에서 그때 10만 대가 팔릴 정도로 엄청 세게 가격이나 나왔어요. 정책이?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5일 날 금요일에 고용보고서가 나옵니다. 12월 달. 좋지. 실업률하고 시간당 평균임금,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오니까 아마 10월 달 고용 지표가 어느 정도 견고하게 나올지에 따라서 또 연준에 매파적 발언이 또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그거 빼고는 이제 뭐 주요 기업 실적 발표는 지금 11월 회계법인들이 지금 많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는데 뭐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를 뭐 잘 아시는 그 미국 내 CVS 헬스 다음으로 약국 체인점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2023년에 영국에서 부츠를 한 300개를 폐쇄했고요. 미국에서 매장을 150개 폐쇄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약업계가 작년에 안 좋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제약업계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뭐 램 웨스턴이라든지 코나그라 같은 경우 이제 잘 아시는 이제 그 식품업체거든요. 네. 특히 이제 뭐 램 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감자칩 하나로 분기에 17억 달러 매출을 이렇게 잘 아시는 그 회사입니다. 그러군요. 네, 케이준하고 해시브라운 감자. 네. 저희는 뭐 감자칩 하나 팔아갖고 분기에 17억 달러 매출 일으키는 건 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리고 코나그라 같은 경우는 이램 웨스턴의 이제 그 지주회사고요. 뭐 메이저 식품회사죠. 이거 한번 네. 보시면은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뭐 미국 가시면 다 좋아하실 거예요. 맥주, 와인, 특히 맥주는 이제 코로나, 그다음에 몬다비 와인, 그다음에 스베트카, 보드카라든지 위스키, 데킬라 뭐 전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주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또 나쁘다는 측면보다는 소매 네. 판매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 판매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아마 내년도도 한번 저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 여러분 잘 체크하시면서 이번 올 한 해의 첫 주를 잘 또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라는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